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상황이 확실해지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큰 수익을 노리는 큰형님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다 올라가는데 코인만 또 못 오르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조금 연출이 된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클래리티 법안의 연기가 있었고요. 이게 연기됐던 핵심 이제 또 이유에는 그 중심에는 코인베이스 CEO의 절충한 반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분도 이 클래리티 법안의 이 통과를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일 텐데 상황이 이런 만큼 조금 뻘쭘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CNBC라든지 여러 인터뷰에서 시장을 달래주는 발언을 다시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클래리티 법안 논의 복귀 준비돼 있다. 빠르면 수주 내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좀 시장을 달래주고는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나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펑펑 받고 싶다. 이거를 제발 막지 마라 라는 게 핵심이겠죠. 혹자는 코인베이스 CEO가 욕심쟁이다, 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쟁이 있으면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입니다. 그리고 24년도 기준으로 코인 업계에서 트럼프 정부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25년 거 뺀 겁니다. 막 백악관 기둥 세워주고 이런 거 뺐어요. 24년도에만 무려 5천만 달러가 넘는 700억 원이 넘는 어마무시한 돈을 기부를 했네요. 참고로 2위가 리플 비슷하게 냈고요. 그러니까 개인 기부는 뺐고요. 회사 명의로만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A16G가 3위, 점프 크립토가 4위. 점프 크립토는 벌금을 워낙 많이 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5위는 윙클보스, 제미나이 거래소 만든 형제인데요. 자, 내가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로비를 했었고 또 워싱턴에 상주를 하면서요. 지니어스 법안이다, 클래리티 법안이다, 입법 활동에 총대를 메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코인베이스의 주된 핵심 수익을 해치는 이자를 받는 조건이 까다롭다든지 어떤 조건을 갖춰라, 뭐 활동성이 있어야 된다, 뭐 유동성 활동에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관리를 받고 조건을 까다롭게 달면요. 이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700억 원이나 냈는데요. 우리는 뭐 10만 원, 20만 원만 어디에 내더라도 나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이분은 더 뭐 화가 났을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욕심쟁이고 뭐 나쁘다고 뭐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왜냐면 전통 금융권의 로비가 사실 더하면 더했지 이분보다 덜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클래리티 법안의 분쟁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여전히 상황은 혼란스럽지만 우리의 큰 형님들은 확실해지기 전에, 후회가 아닙니다. 전에 미리 움직이더라. 그래야 먹을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한국의 큰 형님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뉴스 보셨을 텐데요. 네이버도 미래에셋 증권도 깃발을 꽂았다더라. 어디에 꽂았냐면 네이버는 두나무에 꽂았고요. 미래에셋 증권은 코빗에 꽂았습니다. 코빗 거래소 아시잖아요. 네이버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거의 두나무를 통째로 사버리는 거랑 다름이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손자 회사로 만든 겁니다. 네이버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 그 밑에 두나무를 둠으로써 거의,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뛰어든 이유는요. 네이버는 뭐 AI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네이버 페이라는 결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인다면서요. 그러면 네이버 페이가 이 점유율이 밀리면 네이버의 수익원이 뚝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의 점유율을 위해서 네이버 페이를 많이 이제 뭐 쇼핑이다 결제에다 쓰이게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업비트로 보상을 받는 뭐 리워드를 받든 마일리지를 받든 아니면 뭐 특정한 이벤트를 받든 코인을 업비트로 보상을 받는 이 시스템을 갖춰놔야지만 그래야 네이버 페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네이버의 큰 그림을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원화랑 포인트랑 뭐 예전에 OK 패시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크립토랑 이 세 개가요.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냥 이것이 그것이고 다 결제에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면요. 지금도 사실은 테스트는 하고 있어요. 챗GPT에 뭐 몇 박 며칠로 뭐 어디로 놀러를 갈 건데 뭐 호텔이랑 레스토랑 예약해줘. 그 자동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가 알아서 계산해. 이거는 아마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가 뭐 코인베이스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시대가 아마 몇 년 내로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결제 시스템, 이 생태계를 완벽하게 독점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정말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은 코빗이라는 4위 거래소를 인수를 하려고 1위 대주주, 2위 대주주에게 역시 지분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박현주 회장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업비트를 아마 이기기는 어려울 거고 네이버를 이기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특정한 이제 시장을 공략하는데 RWA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산 토크나 자산을 막 사고 팔고 하는 그 플랫폼으로서 코빗을 지금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개미들, 뭐 네이버나 업비트 이런 데를 이기기 어려우니까 기관 고객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커스터디, 보관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산을 불려준다든지 그게 미래에셋의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정 분야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 여기도 역시 코빗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만 해도 지금 대단한데 삼성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삼성이 들어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고 뭐 그룹도 워낙 크고 이런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삼성이 왜 들어오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만약이라도 뭐 요거를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클래리티 법안이 예상대로 통과가 되고 또 레리 핑크가 그렇게 외치던 RWA 시대가 올 것이고 더 나아가 미국이나 지금 주정부는 이미 그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하고 있는 데가 뭐 2개에서 3개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승인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코인은 필요 없고요. 뭐 그냥 나 이대로 살래요라면 노키아랑 코닥 필름 꼴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삼성금융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은 덩치도 워낙 커서 좀 의사결정도 느리고요. 보수적이고 특히나 제조업 위주이기 때문에 IT나 소프트웨어보다는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느린 분들이 드디어 두나무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뭐 적은 돈도 아니고요. 1조 원 이상의 빅딜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카카오가 원래 두나무에 투자를 많이 해놨었잖아요. 자, 그거의 일부를 내가 살려고 한다. 굉장히 많이 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삼성생명 관계자도 나 이거 뭐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도 모르겠다. 언제나 첫 반응은 모르고 라고 하거든요. 네이버도 예전에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지각생입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왔고, 늦게 들어오면요, 남들보다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한다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워낙 빨랐고, 워낙 크게 지금 차지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결제 시장, 페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절박하게 뛰어들었고, 삼성은 조금 이제 뒤처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조금 늦췄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든 정황이 다른 기사를 보면 속속들이 나오는데요. 본인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보통 기사를 보면 이게 진짜다 아니다 나오거든요. 너무 구체적이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 삼성생명, 삼성증권, 뭐 삼성화재 이런 계열사가 지금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에 들고 있는 두나무 주식을 살려고 하는데 카카오가 들고 있는 게 두나무 지분의 10.58%인데 이 중에서 8%를 이제 삼성이 사겠다. 너무 구체적이죠. 8%를 사겠다. 사실은 더 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의 규제가 있어서 눈치 안 보이는 정도만 지금 산 게 8% 정도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카카오 외에도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이 보유한 두나무 지분도 사고 싶었다. 한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엄청나게 사고 싶은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말씀드리겠지만 정부가요 15% 이상 이제 지분을 사는 거를
한 거래소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걸 아마 좀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도 건드리고 우리도 건드리고 하나도 건드려서 조금씩 다 가져오는 이러면 괜히 소문만 나고 뭐 실제로 그렇게 다 가져오기도 어려우니까 아마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데를 지금 공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 아까 정부 규제가요,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코인 거래소 빅4, 뭐 업비트, 빗썸 있잖아요. 대주주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라고 금융위원회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게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돼버리면 올해 5월 달에 있는 그 네이버랑 두나무 그 합병,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15% 넘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정부는 15%를 초과 소유하는 걸 금지한다. 아무리 뭐 좋은 거라도 한 명이 15% 이상 들고 있지 마. 뭐 특수한 조건이 있으면 이제 뭐 20%, 30%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되면요. 조금 복잡해지는 게 업비트의 이제 일대 주주 송치영 의장이 있잖아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25%를 들고 있는데 만약 이게 적용이 되면 15%만 들고 있어야 되니까 10% 정도는 강제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빗썸홀딩스는 73%를 들고 있어요. 거의 60%를 덜어내야 되고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도 한 30, 54% 들고 있으니까 30% 정도를 덜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사고 싶은데 이걸 다 사고 싶은데 이런 정부 눈치가 보여서 아마 8% 정도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업비트의 지분을, 두나무 지분을 삼성이 살 것이냐? 일단은 5월 전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5월 달에요. 뭐가 많아요. 일단 네이버랑 그 두나무 그 주주총회에서 합병 그 건도 있고 또 때마침 삼성에서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슈퍼 금융 앱을 모니모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X 있잖아요. 요거를 뭐 슈퍼 금융 앱으로 만들겠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니모의 개편이 5월 달에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코인 매매를 추가하는 슈퍼 앱이니까 뭐 코인이랑 주식이랑 거기서 다 살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뭐 증권사는 가지고 있을 거고 코인 거래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 코인 매매 즉 모니모에서 나 비트 이더 살래 누르면 그게 업비트에서 이제 사져서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을 위해서라도 지분도 사고 싶고 이렇게 기능도 추가하고 싶고 그런 슈퍼 앱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뒤늦었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요, 과거에도 코인 관련 투자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투자 옵션 중에 하나로 뭐 하는 수준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삼성의 과거 투자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코인베이스나 데퍼랩스로 꽤나 뭐 쏠쏠한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는 상장하기 전에 샀어요. 참고로. 그래서 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대략 한 300%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그러니까 항상 쌀 때 또는 상장 전에 이렇게 사놓으면 뭐 엄청난 수익을 거두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투자가 아마 최고의 성공장이고 이 중에 대부분은 좀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데퍼랩스, 그 플로우라는 코인을 만든 곳입니다. 우리는 21년도에 열광을 했지만, 삼성은 18년도 11월, 크립토 윈터에 들어가서, 비록 뭐 1,500만 달러니까 뭐 한 200억 될까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무려 1,500%나 되는 수익을 거두면서, 큰 재미를 봤던 기억도 있네요. 근데 삼성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알트코인에서 뭐 상장 폐지도 겪어보고 막 마이너스 80%, 90%도 겪어보잖아요. 삼성도 똑같습니다. NFT 열풍이 불 때 유가랩스라는 그 NFT 회사를 이렇게 투자를 세게 했다가 4억 5천만 달러면 꽤 큰 거죠. 그래서 반토막 정도 났었고요. 스카이마비스라는 한때 엑스 인피니티 열풍 불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마이너스 60%를 맞고 지금 원금 회복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왔지만 FTX에서도요, 무려 4,2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거는 물린 게 아니라 그냥 전액 손절 그냥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FTX는 세계 2위에서 3위의 거래소였는데 여기에 블랙락도 투자를 했다가 물렸었고 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도 물렸었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삼성도 이런 아픔이 있었고 아마도 뭐 이거 투자한 담당자들은 뭐 질책이나 문책이나 징계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뒤로도요, 다시 투자를 멈추진 않았습니다. 막 규모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선물 ETF, 뭐 블랙락의 현물 ETF가 나오니까 비트코인을 한 1,100만 달러 투자를 한 것 같고요. 또 오지랩스 뭐 영진지 오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생 AI 블록체인 여기 비상장 기업이 있어요. 이쪽으로 지금 한 3,5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그래도 한 160% 정도 수익을 보는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삼성만 하더라도 비록 막 금액이 크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좀 비싸고 늦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상황을 보아하니,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고, 좀 앞서가고 싶은데, 또 정부의 눈치는 보이네요.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 이 크립토 불장이 오든, 뭐 암울한 장이 오든, 거래소 지분을 차지하는 게 일단 핵심이고, 이거를 통해서 슈퍼앱을 만들려고 할 텐데, 정부 눈치가 보이니까, 일단 조금 뭐 10% 가도 조금 정부 눈치 보일 수 있잖아. 8%라도 사. 이렇게 나름대로의 좀 전략적인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8%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바로 4대 주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나무의 1대 주주가 송치영 의장이고요. 2위가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있고 3위가 김영년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4대 주주니까 뭐 작진 않은 거겠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트럼프 일가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줄이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와 상관없이 정말 노골적인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정황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코인 있잖아요. 자, 암호화폐 수탁 자회사를 또 하나 설립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은행입니다. 자산 수탁을 포함해서 특정 영역에서 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회사 자체는 아예 만들었고요. 뭐 해도 돼요가 아니라 만들었고 은행에 신청을 지금 넣었다는 겁니다. 이 은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들은 이제 중동 특사 트럼프의 40년 지기 부동산 친구이자 골프 친구 있죠. 이 잭 위트코프, 뭐 스티브 위트코프 요런 이제 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클래리티 법안이 연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뭐 민코인 만들고 하니까 지분을 다 팔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더 만들 건데요. 지금 회사, 은행 저 차릴 건데요. 이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리고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물론 규제를 받아야 되고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제 그냥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위트코프 부자가 40년 지기 친구가 이거 규제하고 통과시켜 준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뭔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일을 벌이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추정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말 뭐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냥 일단 만들고 뭐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 월드 리버티의 은행은 코인 1호 은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도 지금 은행 신청을 해놨는데요. 아직 인가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심지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1호 은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테더보다도 미국 규제권 내에서 더 쓰일 수가 있습니다. 테더는 은행 신청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규제가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은행은 못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더는 워낙 지금 돈이 많아서 걱정을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테더를 제낄 정도로 굉장한 제도권의 크립토 은행으로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이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은행은 마음대로 찍어내는 물론 국채 발행은 하고 사야겠지만요.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기대하고 지금 행동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행동, 특히 월드 리버티가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과격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을 본다면 이게 뭐 갈까요, 말까요, 오래 될까요, 안 될까요? 흔들리지는 않으실 거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동을 보자라고 저희가 지금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되 타이밍까지도 좀 따라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동을 보자는 캠페인을 한 2, 3년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만 추가를 해본다면요. 행동을 보는 것 자체는 좋은데 매도할 타이밍도 내가 선택하고 싶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데서 저는 투자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이거는 사실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도 그들의 행동을 따라갈 수 있는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